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반디앤 루닌스의 김현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해 말부터 근처 편의점에서도 해열제, 소화제, 또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10여 품목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자신에게 꼭 필요한 약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 드릴 책이 약사가 알려주는 대한민국 약의 비밀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TV 광고는 물론이고 책이나 인터넷, 잡지 등에서 약이나 건강식품을 광고하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약이 잘못 쓰면은 아주 큰 또 독이 될 수 있듯이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현재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 사람들이 좋은 약을 올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의 칼럼을 기고하는 한편 한국에서 온 약국에서 온 편지라는 블로그를 통해 실제 판매하고 있는 약에 관한 리뷰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그 외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저자의 활동이 지난해 약사용 설명서라는 책과 오늘 소개해드리는 약사가 알려주는 대한민국 약의 비밀로 정리된 것이고요. 네, 그럼 책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약의 비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자는 우선 카페인과 감기약, 상처 연고, 소화제 등 일상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약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카페인의 경우 커피와 홍차, 녹차뿐 아니라 초콜릿, 탄산음료, 피로회복제, 에너지 음료, 진통제 등 섭취량에 대한 각별한 주의 없이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어 자칫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에너지 음료가 정말 경쟁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 또 고농도 카페인으로 인한 그 유해성 논란도 계속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네, 마치 이 음료가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잘못 여겨져서 실제로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나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피곤하거나 졸음이 올 때면은 카페인 음료 가끔씩 섭취하곤 하는데 그러면 카페인 섭취 얼마가 적정 수준일까요? 네, 성인은 하루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당 2.5mg 이하인데요. 원두 커피 250ml에 90mg, 에너지 음료 250ml에 80mg, 또 진통제 한 알에 50mg, 피로회복제 드링크 한 병에 3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니 직장인의 경우 하루에 원두커피 2잔, 또 에너지 음료 한 병만 마셔도 1일 카페인 섭취량을 거뜬히 넘기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럼 이 과다 섭취할 시에 부작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설사, 복통, 구토 같은 소화기 장애 및 불면증, 과민증, 불안감, 흥분 등 중추신경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온다거나 기울림, 또 근육 경련, 두통, 현기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건 카페인의 의존성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또 환절기라서 요즘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감기약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렸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약국에 가서 종합감기약을 사서 먹잖아요. 네. 그런데 실상 이 약은 나한테 필요 없는 성분까지 같이 먹게 할 뿐 아니라 한 알에 여러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어 정작 필요한 함량은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침, 콧물 등 증상별로 나온 감기약에 비해 그 함유량이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씩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심한 증상에는 약효가 떨어지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약을 사용해 해결하려는 콧물,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은 회복을 위해 오히려 필요한 인체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콧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알레르기나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기침과 가래는 외부의 이물질을 몸 밖으로 밀어내 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요. 또 발열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에 대응해 몸 자체의 방어 기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네, 종합감기약이 좀 감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는 또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의약품 중 하나인 위장약과 소화제, 또 여성들이 가장 남용하는 변비약, 집집마다 하나씩 구비하고 있는 상처 연고, 또 무좀약, 피곤하면 입 주위에 자주 생기는 단순 포진, 또 피부에 고민인 여드름 등 각각의 약물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효능과 부작용을 하나씩 짚어가며 일반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등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와 또 영양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군요. 사실 지금까지는 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약의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디의 누린스의 김현선 씨와 함께 약사가 알려주는 대한민국 약의 비밀이란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